네, 안녕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조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저번 주 주말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 두산에너빌리티 7%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조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까, 지금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두산에너빌리티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두산에너빌리티 이럴 때일수록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게끔 화이팅, 신고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까요? 단기적으로 이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13만 9,200원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21선을 터치하고서 윗꼬리 캔들이 달린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조급하게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었던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분명히 반감을 가지시는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지, 지금 안 팔면 언제 파냐 얘기를 하실 텐데,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금리 때문이라고요. 당연히 수조 원의 돈과 수십 년의 기간이 걸리는 원전 섹터는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 이란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종전이 나올 듯 하다가 계속해서 계약이 파기되는 모습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던져졌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조정폭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번 주 주말에 뭐가 나왔어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체결이 나왔다고요. 실시간으로 유가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장기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는 모습 보여줬어요. 이제는 금리 인상 우려보다는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까지 노려볼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게다가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잡혀 있어요. 이 FOMC 회의는 케빈 어시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의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케빈 어시는 어떤 인물인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QT를 통해서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기조를 발언한다면 특히 원전 섹터가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매도보다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스페이스X가 저번 주 금요일에 상장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아니, 스페이스X는 우주 기업 아니야? 그러면 태양광이 수혜를 받지 왜 원전이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야? 얘기하실 주주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스페이스X는 단순 우주 기업이 아니에요. xAI와 합병을 한 만큼 AI 기업이에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이번 스페이스X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본을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xAI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 밝혔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가스터빈, 두 번째는 SMR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수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전력을 끌어오는 게 가장 문제라고요. 먼 거리에서 전력망을 깔고 전기를 가져오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CPU, 데이터 센터는 완공을 하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작동을 못 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데이터 센터 옆에 가스 터빈과 SMR을 두고서 빠르게 데이터 센터를 착공했어요. 당연히 이러한 횡보가 두산에너빌리티한테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xAI가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에게 가스 터빈을 수주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 기조만 나온다면, xAI에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온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매도를 던질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21선을 터치하고 윗꼬리 캔들이 달린 만큼 개인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조정폭이 정말로 컸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하고 반도체를 살려고 하는 개인들이 정말로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 나오고 있는 거죠. 수급상에서도 장 초반 외인들 20만 주가 넘는 매도를 던졌지만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의 움직임을 봤을 때 외인들의 매도는 장 초반에 쏠려 있었고 21선을 터치하고 윗꼬리 캔들이 달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가져가면서 수급에서 이격을 좁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요.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변동성에 휘둘릴 게 아니라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개인들의 매도가 나올 때 굳이 외인들이 굳이 큰 손 세력들이 비싸게 매수를 해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중요한 이슈가 중요한 재료가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윗구간을 긁으면서 빠르게 매집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간의 여유가 남았죠. 실제로 수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외인들과 큰손 세력들은 의도적으로 변동성을 만들면서 개인들의 매도를 만들고 싸게 매집을 하려는 움직임 보여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윗꼬리 캔들이 달리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조급하게 매수를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죠.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에선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신호를 잡아야 된다고. 주가가 수익률을 결정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를 보고서 대응을 했을 땐 후회가 남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내가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반등을 하고 다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 신호를 잡지 못해서 그래요. 이 신호를 어떻게 잡냐면 당연히 수급 봐야겠죠. 외인들의 포지션 중요해요. 외인들이 지금 당장 매도를 던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수급에서 이격을 벌리는지 이격을 좁히는지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이 중요할 거라고요. 그때가 우리한테는 기회니까. 물론 수급상에서는 외인들 갑자기 매도를 던지다가도 매집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매집을 하다가도 매도를 던지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주주분들이 수급을 보면서 타점의 대응을 어려워하시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의 실시간 움직임 따라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수 단위의 계약 체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격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움직임을 메이저 증권사가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의 강한 변동성이 나왔을 땐 거래량이 동반된 움직임이어야 돼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움직임은 큰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움직임, 개인들의 패닉셀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요. 언제라도 반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신호를 잡아갔을 때 최소한 후회가 남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개인 주주분들이 이러한 대응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죠. 이걸 하지 못한다면 결국 주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신호가 나왔을 때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 이야기 어려우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제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기회를 잡는다면 언제 기회를 잡을 건지 정말로 매도를 할 때는 언제인지 원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를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을게요. 왜냐하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윗꼬리 캔들이 달리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걱정이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10원 단위의 타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원 단위의 타점을 해서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끌고 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최소한 후회가 남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구간에서 신호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라도 신호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생각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가져왔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종목은 전고점 돌파를 트라이를 하고 전고점 돌파 트라이를 하고 있을 거예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게다가 이번 주는 미국의 FOMC,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 시장 자체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에서 성급하게 기회를 잡았을 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요.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회복주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물론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완전히 저점은 아니죠. 당연히 시장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20% 정도 반등은 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은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 매물대가 없는 상태죠. 이러한 시장 회복주는 작년 12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항상 있었고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빛을 발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시장 회복주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시장 회복주 종목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 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